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의 맨하탄 땅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맨하탄은 일단 뉴욕시에 있는 번화가죠. 번화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공간이긴 합니다. 이 섬인데 뉴욕시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의도 같은 그런 중요한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보다 면적은 더 크지만요. 이 맨하탄에 이제 모든 상업지구가 다 몰려 있죠. 금융 중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센트럴파크, 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도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만한 뉴욕시의 유명한 명소들이 다 맨하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뉴욕 하면 맨하탄, 또 맨하탄 하면 전 세계 금융과 어떤 상업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한 번은 가볼 만한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맨하탄의 땅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 땅 주인일지 뭐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지만 뉴욕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맨하탄의 땅을 가지고 싶을 거고, 맨하탄에 건물을 짓고 싶을 거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부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인 수준의 부라고 한다면 맨하탄에 집 한 채 가져보는 게 큰 소원일 겁니다. 저는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이분의 이 공간의 중요성을 설파하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간의 중요성, 저도 굉장히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유현준 교수님이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한번 실제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 뉴욕 센트럴파크 타워라고 하는 아주 얇으면서 높은 그 빌딩 앞에서 이렇게 뉴욕시의 공중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에 대해서 다루신 적이 있는데, 이 공중권이 뭐냐면 뉴욕시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높이, 그 높이를 다 채우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 건물은 4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96층에 대해서 이 공중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공중권을 다른 건물주나 땅 주인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이 법을, 공중권이라는 법을 제정한 덕분에 생겨난 결과물이 바로 센트럴파크 타워라고 하는 높은 첨탑같이 아주 얇고 얄쌍하게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센트럴파크 앞에 피프스 애비뉴라고 하는 5번가 명품거리라고 하죠. 이제 전 세계 유명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그 쇼핑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최대 부촌입니다. 그 부촌 딱 뒤나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이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선 거죠. 센트럴파크 뷰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 뷰는 바닷가 뷰가 되겠고, 뉴욕 자유여신상도 보이고, 이제 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이 이 공중권을 매입을 해서 태어난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100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그 땅 주인이 공중권을 매입을 하는 거죠. 다른 건물 주들로부터. 그래서 모은 공중권을 가지고 더 높은 빌딩을 지어서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건물의 용적률, 이거를 뛰어넘어서, 용적률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뭐 그게 이제 더 그 건축의 어떤 기술이 증가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면적은 좁은데 건물 길이만 올라가면 바람이 불면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진이 나면은 뭐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건축 기술도 너무 좋아져서 좁은 대지 위에 높은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내진 설계나 아니면은 이 튼튼한 구조가 잘 유지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시의 공중권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제도와 그 다음에 혁신적인 건축 기술의 조합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센트럴파크 타워라고 하는 것이죠.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에서 한번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넷플릭스 그 쇼 중에 뉴욕시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등장하는 이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첫 화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뉴욕 센트럴파크 타워의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이 펜트하우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 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850억 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팔려고 하는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와요. 엄청난 뭐 초호화, 3층짜리 펜트하우스인데 뭐 초호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아주 멋진 집이죠. 근데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의 부호들입니다. 왜?
이 집을 사면은 일단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물론 지금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사놓으면 일단 세금 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전할 때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하는 한은 절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대부호들이 이 뉴욕시로 와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 센트럴파크 타워야말로 사실 뭐 그 가치 보존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내가 여기에 이런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다가 이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현준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 타워, 그리고 그로 인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간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매력, 엄청난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유능한 인재들과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그 매력, 그 매력에다가 이제 혁신적인 제도와 그 다음에 기술까지, 건축 기술까지 합쳐져서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신기한 빌딩까지 등장하는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옛날부터 사실 그 굉장히 대도시로서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도 저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이 또 전 세계의 부를 더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세아상혁이라는 직장에 근무할 때 항상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원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제가 원단은 참고로 두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한 몇 센치인지 또는 몇 밀리미터인지 계산을 한 다음에 한 롤을 감으면 그 롤의 폭이 몇 센치가 될지를 계산을 하고, 그 롤이 쌓이면은 총 해서 몇 미터가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선적하려고 하는 원단이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간지가 계산이 될 거죠. 물론 추정일 뿐이긴 합니다만 그걸 다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컨테이너 박스를 부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적을 담당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구매 담당자였기 때문에 선적을 담당하는 이 무역팀과 계속해서 그걸 계산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매주마다 부킹을 해야만 하는 거죠. 제 원단이 거기 다 실리면 차라리 계산하기 쉽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20피트 또는 40피트 이렇게 계산을 두 개로 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20피트짜리 작은 거, 40피트짜리 큰 건데, 뭐 내가 담당하는 원단이 여기 하나에 다 실린다면 20피트짜리 하나 부킹, 또는 많으면 40피트짜리 하나 부킹, 뭐 어떤 팀은 수십 개를 부킹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선적을 하니까. 근데 복잡할 때는 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명의 원단이 실릴 때예요. 그러면은 내 원단 이만큼, 저 사람 원단 이만큼, 저 사람 원단 이만큼 실리니까 얼마나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하지만 그걸 잘 계산하는 게 바로 저희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정말 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공감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만약에 잘못된 계산을 해서 공간이 남거나, 공간이 남으면, 컨테이너에 공간이 남으면 그만큼 회사에 손해고 저희 팀 고가가 깎이는 거고, 충분히 빽빽하게 실어가지고 잘 나갔다면 그만큼 이 비용이 덜 들게 되므로 비용을 아꼈으니까 저는 이제 진급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살면서 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맞닥뜨릴 때가 많은데, 최근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 서울 강남 3구 집값이 또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3구 집값은 왜 폭등하느냐? 서울시장님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울에서는 토지거래가 안 돼요. 허가를 해준 곳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중요한 몇 개 구가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폐지가 돼서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다시 이제만 올라가고, 그 성수에 있는 유명한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이런 집값들 뭐 워낙에 지금 높긴 합니다만 또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강남에 있는 반포 아크로 리버뷰 그 아파트도 가격이 원래 50억 원이 넘는 데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강남 집값은 다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센트럴파크 타워는 펜트하우스 가격이 900억이다. 그리고 도쿄에도 1조가 넘는 아파트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900억짜리 또는 1조짜리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서울 집값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 3구 집값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려드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뉴욕시 맨하탄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몰려들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 또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워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느냐. 서울 강남 3구는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사람들이 부촌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아직도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느냐. 연예인들 보세요. 다 강남 현대 압구정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아파트 막 안에 인테리어 다 바꿔가지고 삽니다.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2중, 3중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다 몰려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미래의 가치가 보존되는 걸 뛰어넘어서 올라갈 거냐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강남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들어보면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마주쳤을 때 표정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강남까지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가실 정도면 인생에 굉장히 어떤 낙관적인 그리고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일단 삶에 대한 태도부터가 굉장히 올바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표정이 밝은 거죠. 이웃 주민을 만나면 인사하고 눈웃음 짓고 한 번씩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오늘 날씨 좋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촌에서 많이 목격되는 현상이거든요. 누구나 거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사시는 곳에서 이웃 주민을 마주쳤는데 서로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잠깐 눈 마주치고 바로 피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저런 나도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너무 밝은 분위기.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강남으로 이사가면 아파트 가격이 뛸 거니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 건데 많은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들의 차이점 그냥 단순히 가격이 뭐 앞으로 오를 거다, 알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 거다 이것만 가지고 비트코인은 맨하탄인데 알트코인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비교하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촌이라고 하는 곳은 일단은 사람들의 표정과 인식과 이 태도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아주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미래를 낙관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그리고 절대 묘수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렇게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모으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그 미래에 대한 재테크 계획 세우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가족들 챙기고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또는 미션들을 잘 수행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비트코이너들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도 항상 부자는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됐어요. 무엇에 투자를 하든.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순식간에 부자가 되길 바라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니까 알트코인 잘 선별해서 막 100배, 200배 이렇게 부자가 한 번에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대. 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투자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수업료를 내고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가 결국 부자가 되기는커녕 잔고를 다 까먹고 뭐 잘못하면은 패가망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진리를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혁신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맨하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공중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 그 다음에 그 공중권을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건축 기술의 발전. 건축 기술은 그냥 솔직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원래는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던 거에서 철강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 철강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더 튼튼하게 더 높은 빌딩을 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높기만 하면 뭐예요?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위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겠죠.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뭐 한 1분이면 지상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너무 뛰어나졌어요. 그러니까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었고 이제는 그 설계, 공학적으로도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100층, 200층, 500층까지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혁신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가 몰려들고 자본이 몰려드는 그 아주 희소한 땅에 전 세계에 몇 없는 그 희소한 땅에 몰려든다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 몰려든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로 몰려든다. 일본으로 치면 도쿄,
뭐 미나토구 같은 그런 곳에 몰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세상을 우리가 지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터넷이 존재하잖아요, 엄연히. 그 인터넷 세상의 맨하탄은 어디인가가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인터넷 세상의 맨하탄은 어딜까요, 여러분? 되게 애매하죠? 되게 주관적일 겁니다. 혹자는 구글이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글 알파벳 주식에 투자하는 게 뉴욕 맨하탄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 네, 뭐 일견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기업이 인터넷 세상에서 큰 세상을 제국을 건설해놓고 지금 부를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게 하나의 뭐 맨하탄 같은 도시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구글은 도시보다는 하나의 건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센트럴파크 타워 같은 게 바로 구글 같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 구글에 들어가서 투자하거나 그 구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거주를 위해서 입주한 사람도 될 거고 사업을 위해서 오피스를 차린 사람도 될 거고 호텔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고객들을 유치하는 하나의 건물이 바로 기업입니다. 구글 같은 인터넷 세상 위에 올라간 기업. 저는 비트코인은 그보다 큰 개념이라고 봅니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오히려 맨하탄 같은 하나의 도시를 비트코인과 비교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2100만 개의 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입니다. 2100만 개 이상의 구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맨하탄의 땅을 갑자기 간척을 해서 넓힐 수가 없듯이 그냥 그 위로 올릴 뿐이죠. 우리는 센트럴파크 타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 위로 계속해서 기술을 통해서 혁신이 이 위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속도가 아직은 더디고 거의 지어진 건물이 없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어디에 투자한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당연히 맨하탄이 아직 허허벌판일 때 그 땅을 산 땅 주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냈을 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투자했을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거대 금융 중심지가 될 거고 무역의 요충지가 될 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빅 애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거다. 멜팅 팟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거라고 하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 사람들, 그 땅 주인들이 가장 큰 돈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서 2100만 개 구역 중에 단 0. 몇몇 1개라도 보유를 하는 거는 과거 맨하탄이 허허벌판일 때 그 땅 한마지기를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위에 무슨 건물이 들어올지 모르시겠나요?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그래, 인터넷 세상의 구글, 뭐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건물들이 잘 들어섰다.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허허벌판 위에 세워졌어요. 한정된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최초로 인터넷 세상에 한정된 공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너무나도 희소하고 귀중해지기 때문에 이 위에 건물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구글도 짓고 싶을 거고 메타도 짓고 싶을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 위에 나도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고 달려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사놓은 그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투자는 맨하탄의 아직 허허벌판일 때 맨하탄 땅을 한마디기 사는 것과 같으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세상의 맨하탄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이클 세일러의 표현에 따르면 276의 세제곱 블록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사이버 세상의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왜 276의 세제곱이냐? 계산을 해보면 276 곱하기 276 곱하기 276을 하면 거의 근사치로 2100만이 나옵니다. 2100만 개가 비트코인은 한정된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2D로 놓고 보면 2100만 개 구역이지만 3D 하나의 큐브로 계산을 해보면 276, 276, 276 하나의 구역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76 세제곱만큼의 블록이 있는 그 블록 안에 이제 가득 그 건물과 뭐 사람과 자본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한정된 공간에 사이버 세상의 맨하탄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비트코인은 곧 맨하탄의 땅 주인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